투자 클럽입니다. HLB. 자, 외신을 통해서 엘레버 테라피틱스가 8월 10일경에 버추얼 키 오피니언 리더 이벤트 개최한다는 소식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항상 이제 문제인데요. 늑장 보고한 신한증권 관련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바로 살펴보면요. 엘레버 테라피틱스와 이제 글로벌 와이드 이런 이제 외신 보도 내용인데요. 내용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HLB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엘레버 테라피틱스가 이 8월 10일경에 이 버추얼이니까 뭐 오프라인 쪽보다는 이제 뭐 이 온라인상으로 뭐 하는 것 같은데요. 키 오피니언 리드 이벤트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삼상 관련되는 이 카레스, 리보세라님, 캄넬리주만 관련되는 부분에서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 여기에 관한 이 개최 소식입니다. 자,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HLB가 지분의 대부분을 뭐 가지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엘레버 테라피틱스 소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발표를 했다. 이게 개최한다는 거죠. 이 버추얼 키 오피니언 리더 올해도 이제 학회에 이제 가게 되면 대규모 이제 부스를 해서 키 오피니언 리더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이벤트도 개최를 했는데요. 이 내년도에 이제 포드파 일정에 따라서 간세포함 관련해서 최종 이제 허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업화도 같이 이제 투트랙으로 진행하고 있고 사실 이제 승인에 거의 이제 확신을 가지면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계속 이제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최근에 어떤 논문 발표도 또 있었고요.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형사들을 통해서 이제 승인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어떤 모습들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8월 10일에 이 부분이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들은 이런 어떤 임상의 내용들이 리절트인 결과적으로 이 NDA 관련되는 이제 파일링 관련되는 부분으로 이제 본심사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내년 2024년도 5월경에 이 퍼드파 일정에 따라서 최종 이제 허가를 앞둔 어떤 결과까지 이제 삼상이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키 오피니언 리드에서는 누가 이제 오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보통 이제 근거 중심의 처방을 보통 이제 의사들은 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키 오피니언 리드의 어떤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아미트마이팔 관련되는 MBBS 같은 경우는 임상의학 뭐 전공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MPH 같은 경우에는 이 공중보건 석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림에 보시면 이쪽이죠. 예, 이 about at omit 마이팔 관련되는 소개와 이 가산 아부 알파 이분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예, 여기 계신 분이죠. 이 베이루트 태생의 분이고 요 분은 아미트 마이팔 관련 인도 쪽 뭐 출신의 인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산 아부알파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간세포함 관련되는 부분의 간암 관련 쪽에서 굉장히 여러 임상에도 관여하고 국내에서도 이제 과거에 이제 신라젠 쪽 있을 때도 이제 관여가 되어 있었고 그다음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이제 기대를 작년부터 계속 이제 뭐 표명을 그간에도 계속 했던 이 간세포함에서 굉장히 뭐 유명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미국 이제 메모리얼 이제 슬로인의 이제 캐터링 암세타의 혈액 이 종양내과 교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디스커스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치료 관련되는 부분들, 이 간세포암으로 이제 고통받고 환자들에 대해서 현재 이제 이 치료 옵션 관련되는 부분들, 그리고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하일리 이제 포텐트 이
신생혈관 억제제 관련되는 부분으로 상당히 이제 치료 옵션으로 강력하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리보세라닌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전망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좀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어떤 이제 토론 관련되는 부분이 카레스 310 임상 관련되는 삼상의 어떤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보세라닌과 캄렐리주맘의 이 병용 관련되는 부분이 기존의 대조군인 소라페님 대비해서 1차 치료제로 어떤지 이 조합에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FDA가 이미 리보세라닌 같은 경우에는 간세 포함해서 이제 희귀의 약품으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좀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세호 엘레바 테라피스 대표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어떤 다음의 어떤 단계 그리고 어떤 미래의 어떤 방향 그리고 최근에 어떤 이제 NDA와 FDA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떤 진행사항들 관련되는 부분 인사이트도 이제 이야기가 나와지고요. 그리고 또 공식적인 이제 PT 위에 이제 Q&A 관련되는 세션도 라이브로 또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미트 마이8 관련되는 교수 소개와 아부 알파 가산 교수 관련되는 어떤 내용이죠. 그런 어떤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세포암과 리보세라님과 이 캄렐리주만 관련되는 소개도 있고요. 이 간세포암 관련되는 부분 가장 이제 이 원발성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흔한 부분이고 뭐 대략 뭐 한 90% 정도가 여기에 뭐 있는 내용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후가 별로 좀 안 좋고 이 치료효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치료제의 어떤 언맷 니즈가 여전히 높다 뭐 이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이제 간세포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와 더불어서 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인데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공매도 늑장 보고한 신한증권 금융당국에서 무더기 제재에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또 한 번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내용을 보면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순보유 잔액, 2012년도부터 이제 이 공매도 관련되는 어떤 잔액 보고 관련되는 부분이 나왔고, 2016년도부터는 이제 순보유 잔액 그 비율이 0.01%가 넘는다든지 이 보유 잔액 평가액이 뭐 1억이 넘어가면 이제 보고하는 의무가 이제 생겼는데 2018년도에 사실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누락하면서 이제 가징금 제재를 좀 많이 받았고요. 그간에 이제 코로나 기간에도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의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산화 요구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금융위원회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달면서 좀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런 어떤 불법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재 관련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보유잔액 보고를 지연한 사실로 금융당국의 어떤 제재를 신한투자증권, 도이치창구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이런 통계 관련되는 부분을 거래소에다가 이게 보고하는 것이고 이제 감독기관 같은 경우에 이런 증권사에서 주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보고 이제 하는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이제 보고 내용들을 하려면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전산화가 돼 있으면 감독기관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바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고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적발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들도 지연이 되고 그 다음에 원천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이 증권사만 사실 나오고 이제 증권사 뒤에 누가 이제 이런 어떤 주문들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HLB 주주연도에서도 이 신한증권 같은 경우가 불법 공매도 그러니까 뭐 차입을 하지 않고 무차입으로 이제 공매도를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기 보고를 하고 전산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맘만 먹으면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도 마찬가지고 이 공매도를 통해서 이 수급의 교란을 뭐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이제 보고하는 어떤 통계 자체도 이제 계속 이제 누락을 하고 있는 거죠. 즉시 이제 반영되지 않고.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이제 공매도 잔고 자체가 뭐 틀리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통계 지표에서도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에서 근원적인 어떤 부분이 좀 바뀌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순기능이 있다. 뭐 이런 거 외에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런 공매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 전산화 관련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과 개인들이 하는 이 상한 기관들도 적절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업틱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예외 조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많은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들이 특히나 또 이제 개인들이 좋아하는 바이오 쪽에 이제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쇼커버링이 나와서 뭐 공매도가 뭐 당하는 경우가 최근에 2차 전지도 있습니다만 수급 영역 자체가 뭐 작아서 이 부분을 압도할 만한 그런 게 없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이제 뭐 피해를 공공연하게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HLB 같은 경우에도 참고해 보면 이제 신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이제 개선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좀 쉽지 않아 보는 어떤 부분인데 왜 그런지는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 알겠습니다만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뭐 적발이 되더라 하더라도 큰 어떤 뭐 가태료라든 이런 게 부과받지 않고 그냥 단순히 실수다 이런 어떤 이야기들만 사실 좀 나오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좀 뭐 아쉬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이 반부패 관련되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해 한 상반기에 그 반등 나왔던 부분들을 대부분 최근 지금 5거래일 동안에 한 뭐 10% 중반 이상이 빠지면서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지금 거래량도 터지면서, 그러니까 거래량이 나오면서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드 쪽에서도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하는 어떤 흐름들이 오늘도 지속되면서 5거래일 연속으로 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LB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전일 이제 조금 이제 좀 줄었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공매도 수량이 좀 늘어났죠. 그리고 공매도 잔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600만 주 중반에서 8월 1일 기준으로 보면 다시 또 680만 주대로 좀 올라서는 어떤 모습이고요. 오늘 이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체결이나 뭐 상한 관련되는 부분이 극히 이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좀 살펴보면요. 어제 이제 전일 연봉에 이어서 어제는 또 반등이 좀 나와서 오늘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의 어떤 흐름에 대한 그 돌파가 좀 나올 어떤 기대감을 금요일에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다시 또 빠졌죠. 그러니까 양봉, 음봉 매일 지금 변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이 부분 좀 살펴보면 어제는 이제 또 프로그램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어제 이상으로도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외국인 기관들도 매도하면서 다시 이제 5일선 21선 5일선 밑으로 내려갔고 21선 이제 부근에서 이제 지지를 받는 흐름으로 되어 있어서 39,000원 끝났고요. 이제 시간에는 2변 올라와서 31,100원. 뭐 이전에 이제 주가로 본다라고 하면 한 33,000원 정도 부근에 있는 주가이죠. 그래서 오늘 3분봉으로 좀 살펴보면요, 큰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미증시 어떤 영향도 있었고, 근데 이제 아침에 이제 또 음봉이 나오면서 이 31,000원 밑단에서 계속 이제 형성되면서 최근에 바이오주들이 코로나 관련되는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흐름들이 단기로 좀 급등하는 것도 있는데 유독 이제 HLB 종목은 이 흐름도 또 타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거래량은 뭐 전에보다 더 준 상태에서 공매도는 또 늘어버렸어요.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매매 비중 자체가 19%로 오늘 다시 또 전일보다
공매도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의 어떤 이슈에서 좀처럼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는 조금 이제 정상적으로 좀 가서 빨리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는 어떤 흐름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나오는지 여부가 중요하니까 자, 이 부분들을 참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 흐름들 중요한 흐름들은 이제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넘어가서 이 7월 달에 고점을 만들었던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고 올해의 고점이 4만원대 부근 이 부분을 이제 언제 넘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제 가남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주가에 언제 반영될지가 중요한데 8월 달에 분위기가 좀 바이오 쪽의 어떤 분위기는 나쁘지 않거든요. 이 흐름들을 HLB 쪽도 탈 수 있는 어떤 흐름들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